안녕하세요. 강남오리입니다. 저의 포트 구석탱이에서 꽤 오랫동안 구박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뷰를 이것저것 보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이미지가 딱 이렇습니다. 실적은 평타인데 여전히 전망은 불안하다. 그런데 주가는 싸다. 그래서 살만한 기회로 보는 뷰가 꽤 많이 보였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뭔가 이상하죠.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는 표는 삼성전자 분기 실적 및 추정 자료입니다. 보시면 2021년 3분기 이후로 매출의 성장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증가율도 보면 솔직히 그냥 전향이죠. 2022년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딱 전분기만큼만 증권사 평균 컨센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일 금요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딱 전분기만큼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해서도 딱 맞춘 셈이죠.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실적은 컨센 대비가 중요하잖아요. 삼성전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뷰를 보면 그래도 악재 속에 선방했다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네요. 동의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을 리뷰하려면 삼성전자의 사업별 매출과 이익 특성을 파악해둬야겠죠. 보시면 크게 DX, DS, SDC, 하만 이렇게 4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DX는 다시 VD, 가전사업과 MX, 스마트폰, 태블릿 사업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그냥 편하게 DX는 스마트폰 사업부다 라고 보는 편입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DX 부문은 삼성전자 매출 비중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DS 부분은 D램, 낸드 플래시로 대표되는 메모리를 팝니다. 총 매출의 34%를 차지합니다. SDC와 하마는 오늘 설명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의 61%를 차지하던 DX 부문의 영업이익이 매출 34%를 차지하던 DS 부문의 영업이익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이하죠? 매출은 더 큰데 영업이익은 더 적습니다. 2022년 1분기에 공시된 표를 기준으로 다시 보자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DX 부문의 매출 비중은 61%, 하지만 영업이익은 32%입니다. 메모리 사업의 DS 부문은 매출은 34%로 적지만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총 영업이익의 약 60% 비중입니다.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총 영업이익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가전과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매출을 올리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의 핵심은 메모리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2분기와 하반기까지 어떻게 사업을 전망하는지 IR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먼저 영업이익 비중이 높았던 DS 부문을 봐볼까요? 2022년 1분기에는 메모리가 잘 팔렸습니다. 서버와 PC 중심의 수요가 견조했죠. 특히 D램의 경우 데이터 센터 중심의 수요가 강세였습니다. 1분기 당시 삼성전자가 전망했던 2분기는 서버 중심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3나노 공정에 대한 수요율 안정과 양산, 고객사 확보 등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컨센에 부합했던 것을 보면 3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서버형 메모리는 삼성전자의 전망이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망까지 마저 보자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델 DDR4보다 소비 전력은 30%나 낮고 성능은 2배 이상으로 기대되는 DDR5의 상용화는 일단 세트로 양산 준비 중인 인텔의 CPU가 올해 말까지 연기되어 하반기 매출이 발생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3나노 공정기술 리더십 지속 부분은 TSMC보다 양산은 빠르게 하겠으나 고객사 확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SDC 부문은 참고해 주시고요.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MX 부문을 보면 1분기는 고가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였으나 중저가 스마트폰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2분기에도 S22 시리즈는 견조한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고 이번 실적을 보면 그 전망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하반기에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성장이 지속될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3분기에 갤럭시 Z 폴드 4와 플립 4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고가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오른쪽에 VD 가전 부분은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삼성전자 D램 가격 전망에 대한 근거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D램의 고객사인 PC, 모바일, 서버 고객의 재고는 2022년 2분기까지 쌓여져 가고 있고 D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D램 재고도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PC, 모바일, 서버가 이전만큼 안 팔리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D램의 ASP, 판가의 분기별 증감률을 보면 작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기사를 보면 3분기에는 2분기 대비 1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있더군요. 2분기 실적은 선방했던 삼성전자. 과연 3분기와 4분기 증권사의 컨센이 지켜질지 궁금합니다. 먼저 MX 부문을 보면 3분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Z 폴드 4와 플립 4 신제품 효과는 분명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매출과 이익을 이끌어갈 것이라 기대가 되지만 중저가 라인은 앞에 도표에서도 보았듯이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IT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러한 IT 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는 DS 부문, 메모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PC, 모바일 서버 등 D램 고객사 재고나 D램 업체의 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D램 가격 하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베스트증권 7월 8일 레포트를 보면 QOQ D램 가격은 7% 하락, 낸드 플래시는 9% 하락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2022년 하반기 기대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DDR5 시장에 개화 부분이 있는데요. DDR4보다 소비 전력과 성능이 좋은 DDR5는 DDR4 대비 판매 단가를 30% 인상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인텔의 CPU 양산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인텔이 지난해에 하겠다는 걸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미루고 있어서 문제죠. 3나노 공정 수율 안정과 고객사 확보도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2022년 실적에 당장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말해놓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말해버렸네요. 좀 정리를 해보면 2022년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증권사 컨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자면 MX 부문은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와 서버형 D램 수요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매출 컨센은 지켜질 것 같습니다만 D램과 낸드 판가 하락에 따라 영업이익 컨센은 지켜지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썸네일 제목 기억하시나요? 삼성전자 실적은 평타, 전망은 불안, 그런데 주가는 싸다 이거였죠.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 레포트는 삼성전자의 PBR을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매우 저렴한 수준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IT 버블 붕괴 때도 PBR 1.2 수준을 깨지 않았으며 리먼 사태 때도 PBR 1.2 수준을 살짝 깼으며 유럽 재정위기 때도 PBR 1.2 수준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2016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PBR 0.9 수준까지 갔었으며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시기에 PBR 1 수준을 깼었군요. 그리고 지금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하지만 경기 성장은 둔화되는 지금 PBR 1.2를 깼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정도면 삼성전자 주가가 저점이지 않겠냐는 뷰가 많이 보입니다. 솔직히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저점 같아 보이죠. 솔깃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최근 나온 하이투자증권의 레포트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PBR 0.9배에서 PBR 1.4배 사이 여기서 주가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PSR로도 자료를 만들어 보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PSR로 보는 뷰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2021년 초 삼성전자는 96,800원 고점을 찍고 지금 58,700원까지 주가가 흐르는 상태입니다. 2020년 12월 11일 저는 유튜브에 삼성전자가 12만원까지 갈 것이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고 그리고 또 1년이 지나 2021년 12월 21일에도 삼성전자를 TSMC와 비교하며 14만원까지 가야 한다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원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서 영어 버전으로 TSMC와 삼성전자를 비교하며 14만원 가즈아를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시장의 유동성에 심취해 있었고 TSMC의 PER 수준을 삼성전자에 바로 대입하려고 했던 것도 목표 주가가 너무 과하게 잡힌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업부별로 쪼개서 목표 PER을 잡든가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제 유튜브 채널의 흑역사 같은 영상입니다. 저기에 있는 삼성전자 영어 영상은 우울하실 때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강남올이 애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테입니다. 7월 8일 삼성전자의 공시가 뜨고 같은 날 올라왔던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가 무려 12개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은 삼성증권과 KF투자 두 곳입니다. 9만원이네요. 삼성증권은 삼성전자를 역시 좋게 봐주네요. 의리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낮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키움입니다. 7만 3천원이네요. 다들 기존 목표가에서 변동은 없는 가운데 딱 한 곳만 목표 주가를 하향했습니다. 바로 하이투자증권인데요. 제가 오늘 첨부한 자료 중에도 하이투자증권 자료가 몇몇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하향한 곳부터 봐야 레포트 읽는 재미가 있죠. 증권사의 목표 주가들을 보면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낮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뷰를 갖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삼성전자 하반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 킴가즈아님, 더리치님, 옥상댄스님, 이영웅님,
정숙채님, 임스미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기획하고 자료조사하고 자료 정리하고 녹음하고 편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